안녕하십니까. 네, 영재국 입시전략연구소 컨설턴트 임승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비고2, 고3들 대상으로 탐구 과목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수능 최저 전략을 세우는 시기, 수능 최저 전략을 짤 때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탐구 과목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지금 현재 이제 고3 학생들 정시가 끝났고 예비 고2나 고3 학생들은 나도 이제 내년에 수능을 봐야 됐구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이겠죠. 그런데 이제 예비 고2, 고3 학생들, 그러면 저는 수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내가 수능 최저를 만약에 준비를 하는 거라면 어떤 과목으로 최저를 맞출 건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탐구 과목 어떤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언제 결정을 해야 되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1학년 학생이 그거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수시에 올인할 건지 정시에 올인할 건지 이거를 1학년 때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대개는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아니면 2학년 여름방학 때 결정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수시나 본인이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냉정하게 말하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2학년 딱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내가 수능을 정말 정시를 위해서 준비를 할 건지, 아니면 수능을 최저를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맞추려고 하냐?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일단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학생분이 수시 논술이라든지 교과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거를 쓰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 대학들마다 그 해당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대학이 어느 정도로 수능 최저 기준을 구성을 해놨는지, 선택 영역이 몇 개인지, 2개 영역 합이 4라든지 아니면 3개 영역에 합 6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를 기준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탐 반영 과목이 한 과목인지 두 과목인지 이런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개는 스카이, 인문계열에서 스카이급 아니면 상위 5개 대학 같은 경우에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 같은 게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3합 6,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이것보다 더 센 상황이죠. 전형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 소위 이제 그 서울 주요 대학들 논술이나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합 4 또는 2합 5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통합형 수능 체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등급 받기가 굉장히, 현역 입장에서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어랑 사탐 두 과목으로 체제를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인문 학생들이 수학을 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상황이고, 통합형 수능이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등급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학을 선택을 잘 안 하시는 편이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원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문학 독해력에 관련한 이슈는 매년 난이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점수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대개 수능을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영어나 사탐 두 과목으로 맞추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능을 최저로 맞추는 전략을 구성을 하는 거라면 그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는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3개 영역 1등급, 3개 영역 합 4등급 이내, 아니면 4개 영역 5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학계열별로 의예과랑 치예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지만 한의나 수의예 같은 경우,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의학과에 비해서는 약간 최저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최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3합 6, 3합 7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 서울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 교과나 논술 전형의 최저는 대개 2합 4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를 맞출 때 있어서 수학을 무조건 포함시켜라 라고 하는 경우가 꽤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과 과탐을 수능 체제를 맞추는 과목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수학 영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겠죠. 영어 과탐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국어를 좀 꺼려하기 때문에 국어가 수능 체제 과목을 체제를 맞추는 과목으로 선택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우리 학생분들 모두 수능 체제를 맞출 때 있어서 탐구 과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탐구 과목별로 어떠한 유불리가 있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학생 본인이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본인의 관심,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경쟁자의 수준, 아니면 고3 때 교과 과정, 학교 스케줄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두 과목이 유사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량을 덜어준다든지, 응시 인원을 고려한다든지, 과목별 특징을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흥미와 관심. 뭐 같은 이야기죠. 흥미와 관심. 어찌됐든 학생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 과목의 이론이나 그런 이론, 개념,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공부 성적이 잘 나올 리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관심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과목별 특징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과목별 특징, 암기를 많이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를 많이 요구하는 과목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독해력을 요구한다든지, 비판적 사고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통계, 수학적 사고,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이 과목 특징이 결정이 되고, 특히 이제 본인의 공부 성향, 나는 암기를 정말 잘한다, 아니면 이해를 정말 잘한다,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과목별 특징과 결부시켜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사탐 과목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우선 한국지리, 암기량 일단 많습니다. 과목별 특징상으로는 종종 세세한 내용들, 지엽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정말 꼼꼼히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문과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회문화, 생윤에 비해서 독해력, 지문이 짧기 때문에 독해력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세계지리도 한국지리와 비슷한 유형이고, 암기량이 굉장히 많고 지리적인 감각, 지리적인 관심도가 있어야 되지만 독해력 부담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암기량 굉장히 많죠. 그리고 대신에 암기량이 많긴 하지만 독해력을 요구하지 않는 과목이고, 공부량 대비 암기를 정말 성실히 했다면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다. 근데 단 마니아층, 소위 덕후라고 할 수 있는 역사 덕후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동아시아사도 세계사랑 거의 비슷한 비중이지만 1학년 때 우리 학생들 1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와 일부 내용이 겹치고 세계사에 있는 내용과도 일부 겹치기 때문에 조금은 선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세계사와 똑같은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자, 경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암기는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해력, 수학적 사고라든지 사고력을 요구하는 과목이라는 점이죠. 특히나 최상위권 학생들, 상경계열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수강 인원이 정말 적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법. 자, 정치와 법 같은 경우에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정치외교학이나 법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과목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관심 있는 게 아니면 사실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문화. 사회문화는 공부할 거 정말 암기보다는 이해를 요구하는 과목입니다.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이 과목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표와 통계 등을 활용해서 킬러 문제로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학적 감각력, 통계적인 감각력, 분석력이 뛰어난 학생이 고득점을 받기 정말 쉬운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응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선택을 고려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사회문화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 공부량은 정말 적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기 쉬우면 변별력이 주기 위해서 문제를 까다롭게 내기 때문에 약간 비문학 독해처럼 선지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는 문제다 보니 생애는 공부하기 쉬우나 점수 받기가 정말 까다로운 과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암기량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철학가 자체, 철학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좋은 점수를 받기 정말 까다로운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과탐입니다. 자, 우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암기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특히 개념, 이론을 실제 현상에 적용을 시키려는 응용력이 뛰어나야 되고 특히 또 물리 덕후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남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화학인데요. 암기량이 적습니다. 근데 대신에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수험생들이 항상 시간 부족을 겪는 과목이다 보니 화학을 선택할 때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와 화학에 비해서 암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좀 접근성이 좋은 과목이죠. 대신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주기 위해 유전 관련 문제를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 유전 파트에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선택하면 고득점을 맞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량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현역 학생들이 물론 지금 재수생들도 지구과학을 선택을 많이 해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당연히 지구과학 선택을 많이 하겠죠. 개념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문제 풀이를 통해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과목 자체의 특징을 살펴봤다면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선택한 과목의 경쟁자들이 얼마만큼 수준이 높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경제 과목이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불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 연장선상의 정치와 법도 어느 정도 까다로운 과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 타 과목 선택자에 비해서 수학에 대한 좀 감각이 있거나 상경 계열의 최상위권 학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경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기 쉽지 않겠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물론 2과목이 있긴 하지만 원과목 기준으로 가장 까다로운 과목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내년에 있을 수능이라든지 입시 전형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화학이 제일 점수 받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서울대가 2과목의 의무를 이제 좀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변경을 시키고 이제 탐구 과목 과탐 1을 2개 선택을 해도 되는 구조로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학과들 특히 이제 서울대
포함한 공학 계열이라든지 이런 과에서 물리나 화학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구조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의학 계열, 최상위권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과 화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대의 입장을 좀 고려해 봤을 때 화원 같은 경우에 최상위권 서울대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이 굉장히 집중됨으로써 고득점을 받기 정말 까다로운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이제 경쟁자 수준도 이제 보셔야겠지만 응시 인원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모두가 아시겠지만 응시 인원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문이든 자연계열이든 선택자가 많은 과목은 무조건 하나 정도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생윤 3은 한국지리 순으로 선택자가 많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생명과학이 13만 명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 화학, 물리 순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문과는 생윤이 13만 명, 사회문화 12만 명, 그 밑에서부터는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화학이나 물리는 반토막 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7만 명, 6만 명 거의 비슷한 선에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거는 학교 스케줄 고려입니다. 특히 이과는 좀 차치하더라도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3 때 내신을 준비할 때 배운 과목을 수능 때 체제를 맞추는 과목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3학년 때 내신을 준비하는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기에는 준비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사탐 과목을 선택을 해서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사탐이나 과탐 모두 선택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거는 유사 과목 선택이겠죠. 내용간에 조금이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 있다면 어찌됐든 본인이 체감했을 때 공부량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사탐 같은 경우에 생일윤사를 묻고 세계사나 동아시아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지를 세계지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생윤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탐구 과목 선택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분이 수시와 정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둘 거냐, 특히 내가 수능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할 거냐, 정시를 온전히 준비하는 버전이냐, 아니면 나는 수능 최저 전략을 맞추기 위함으로 준비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크게 정해지면 그러면 만약에 나는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탐구 과목 어떤 과목을 통해서 수능 체제를 맞출 거냐, 뭐 탐구 플러스 국어, 탐구 영어, 탐구 수학 이런 구성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탐구 과목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게 중요한지 본인에게 맞는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선택을 해서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가 마무리되고 겨울방학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시즌에 선택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입시적으로 안정적이긴 합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수시, 정시 뭐를 집중해서 해야 되냐라고 객관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판단하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마치고 나서 저희 영재국 입시 컨설팅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함한 수시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금일
영자외국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